어, 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석으로 하는 수학의 문 문승환 선생님입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하셨던 김정래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저희 반에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맡은 1학년 반은 고1 스카이반입니다. 일단은 저희 반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학교 내신 1등급에서 2등급까지를 목표로 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 이 조금 안 되는 비율이 실제 내신 시험에서 이번에 100점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분의 1 조금 넘는 비율이 90점대고 나머지 3분의 1이 한 80점대 정도의 이제 점수를 받는 그러한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일단은 저가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이렇게 압축해서 놓은 내용이고요. 하나하나 조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제 수업 일정입니다. 아까 그 김정래 선생님께서 그 시험 범위를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이번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1등급을 가르는 단어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수업을 가능한 빠르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되게 초반에 해가지고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원의 방정식 단원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고요. 근데 원의 방정식 수업을 하려면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단원이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면좌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원의 방정식까지 간 다음에 이제 앞에 파트에 해당하는 뭐 부등식 단원, 그리고 공통범위가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 단원은 제일 마지막으로 빼놓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진도가 다 나간 후에는 아마 6월 3주차쯤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학원 자체 교재인 내신기출사라는 학원 자체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초반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은 자체 교재로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 19년부터 21년까지의 내신기출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단 앞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신 기출 20년 거 기말고사 시험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략 3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3개년 정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0개 정도가 있는데 3개년이니까 거의 100개 정도의 시험지가 되겠죠. 근데 보통 시험 문제가 20문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3개년 내신 기출이 약 2000문제 정도가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 내신 기출 2000문제를 전부 다 본다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것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도 풀어봐야 되고, 혹은 모의고사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겹치는 것도 많을 거고, 혹은 엄청 쉬운 문제들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거르고 선별을 해보니까 600문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신 단원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단원이니까 단원별로 약 90문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문제가 교재에 실려서 매번 수업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기출들로 이제 문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학원 자체 교재인 내신 기출사라는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내신 기출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원에서 만든 내신 대비 교재인데요. 17년에서 19년도 내신 기출 그 문제들로 구성된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A단계, B단계, C단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역시나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안내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1번, 2번이 필수적으로 나가는 과제고 3, 4번이 시기에 따라서 나가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교재 복습 및 워크북 풀기랑 이제 개인별로 시중 문제집은 학생 한 명 하면 개인별로 상담을 해서 문제집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필수적인 과제가 1번과 2번이고, 그 다음에 6월 후반부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교과서 평가 자료가 나갈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학교별로 교과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출판사에서 나오는 게 교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사들 보고 참고하라고 문제 자료 같은 게 나옵니다. 저는 그걸 이제 교과서 평가 자료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가면은 이제 교사를 하려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교사 친구들을 통해서 출판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기출 단원별로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사진은 제가 실제로 아이들 이제 과제 검사를 하는 그런 엑셀 파일에 이제 한 학생 거를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문제집 혹은 교재를 사용했고 거기서 어느 단원을 풀 것이며 얼마나 했는지 기록하는 그러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를 다 완료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동그라미 쳐서 다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과제를 다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검사 받기로 저렇게 약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9일 반까지 카톡을 하도록 약속을 했었네요.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이제 시간 제한이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 기본 원칙은 숙제를 다 완료해야지만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로 다 고쳐지면 귀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21년 내신 기출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저희 반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시험지랑 그 답안지인데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학교 시험 시간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50분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 50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중간에 그래서 집중력이 풀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깐 정신을 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연습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50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집중해서 보는 거, 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21년 내신 기출 시험지 가지고 실제 시험지거든요. 요걸로 제가 타이핑한 파일일 뿐인데 실제로 이렇게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답지도 저렇게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형까지도 연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트를 관리하는 제 엑셀 파일 역시나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사진 기준 1번부터 19번까지가 객관식이었고 20번부터가 서술형이었어요. 그래서 19번까지는 틀린 문제만 X를 치면 밑에 자동으로 오답률이 계산되게 해놨고 오른쪽에는 이제 서술형, 이제 부분 점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받으면 입력해 놓은 그런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오답률을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걸 보시면 13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57%, 50%가 넘어가잖아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거나 혹은 맞췄더라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하려고 이렇게 오답률을 계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 번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냥 그거 그대로 따라 적고 답만 체크해서 검사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저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만 모아서 그 시험 대비 후반부에 몰아서 오답률 50% 넘는 걸로만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모르는 거를 틀렸던 것들을 다시 여러 번 꼼꼼히 볼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클리닉을 일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요일에 참석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 시간들 중에서 가능한 시간에 최소 3시간 이상 참여하라고 제가 강제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때 와서 기본적으로는 자습으로 이루어지고요. 모르는 문제들 계속 질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요일은 제가 하루 종일 수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 시간에 조교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교는 아무래도 학생들 질문을 바로바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다 서울대학교 이과 계열에 재학 중인 사람들로 조교들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한테 일요일이 클리닉이다 보니까 그 일요일 전 수업이라 제가 항상 집에 가기 전에 조사를 해요. 너 몇 시까지 올 거니? 물어보면 이제 학생들이 몇 시까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예정했던 시간보다 30분 이상 지각을 하게 되면 제가 어머니께 문자를 드려요. 여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해서 클리닉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저희 반이 입반하게 되면 진행되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학기 중에는 당연히 내신 대비만 이루어지고요. 방학 때 선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학 때 선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규반 수업 때는 다음 학기 선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강에서는 그 다음 학기 선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3 수업은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2까지의 지금 계획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고3 때 되면은 이제 고3 선생님들께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